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방 한 칸 아파트가 10억, 공유는 작은 땅이 유리하다. 그래서 적정가는 얼마인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방 한 칸 아파트가 10억이라고 강남은 쪽방도 큰 값이다. 요런 기사입니다. 리센츠 전용 27제곱미터 리센츠에서 가장 작은 평수인데 요게 최근에 10억 7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 타입이죠. 요 타입인데 지금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침실도 있고 발코니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요게 해외와 같은 해외에 있는 그러한 아파트가 아니라 해외 아파트는 요런 거 널찍널찍한데 지금 리센츠 요 전용 27제곱미터 요 타입은 깝깝합니다. 한마디로 깝깝합니다.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공간이죠. 요게 10억 넘는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실제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2A 타입 요 타입인데 최근 거래 실적을 보면은 5월에 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10억 7천은 최고가 거래고 최저가 거래는 6억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하고는 달리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상반된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6억도 비싸다는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2A 저 타입하고 48B 타입하고 보면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6억도 비싸다는 시각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파트 주요 수요는 가족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은 놀이터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작은 평은 너무 작은 평은 인기가 없다. 큰 평수가 인기가 많다. 이런 시각이죠. 이런 시각이 있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12평짜리를 10억 넘게 주고 샀다. 이해가 안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잠실 세내역 옆에 거의 붙어 있는 쌍용 더 플래티넘 잠실 비슷한 타입인데 물론 요거는 완전 원룸입니다. 거실 방 구분 없는 완전 원룸이긴 하지만 2022년 9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동산 가격이 비싼 시기에 이루어진 매매 가격이 4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게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은 나는 나 혼자 산다. 그러니까 놀이터 있으면 시끄러워서 질색이고 경로당 있으면 그것도 별로 안 좋다. 나는 차라리 전철역에 붙어 있는 오피스가 100배 낫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12평을 10억 넘게 주고 샀다니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시겠죠? 반대 시각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 시각. 반대 시각은 10억도 싸다는 시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2평을 들고 있던 48평을 들고 있던 간에 똑같이 누린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북쪽에 있는 한강 인근의 공원, 서쪽에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 남쪽에 있는 잠실 세내역, 그리고 동쪽에 있는 롯데월드까지 12평 들고 있어도 똑같이 이런 거 누릴 수가 있다. 요런 시각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아파트는 땅 소유 형태가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8평을 소유한 사람과 12평을 소유한 사람은 공용 면적, 그러니까 전용 면적 아닌 부분 이렇게 보셔도 되고
보다 단순 명료하게 간단하게 좀 약식으로 보면은 건물 없는 빈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이터 포함 건물 없는 빈 땅, 그 모든 땅을 사실은 전용 면적보다도 공용 면적 부분이 훨씬 더 크죠. 땅이 이렇게 넓은데 이 중에서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은 정말 작죠. 12평이든 48평이든 어쨌든 간에 공용 면적을 12평 소유한 사람도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 아파트 공유지분 땅입니다. 그러니까 48평 비싼 거 들고 있으면서 땅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는 12평 작은 값싼 땅을 들고 있으면서 값싼 물건을 들고 있으면서 누릴 거 다 누리는 것이 훨씬 더 개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은 10억도 싸다는 시각이 맞아 보입니다. 재개발 뚜껑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싸다는 사람도 있고 비싸다는 사람도 있고 좋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의견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수레바퀴 앞 사마귀, 당랑거철, 사마귀가 가까이서 보면은 무서운데 멀리서 보면은 웃깁니다. 웃기죠. 힘도 없는 놈이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있습니다. 이런 웃기는 놈 되면 안 되죠. 이런 웃기는 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산을 해야죠. 중요한 것은 가치에 맞게 적정 가격 또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죠. 비싸게 사면은 한순간에 바보 됩니다. 수레바퀴 앞 사마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따져봐야 되는데 가치에 맞는 가격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모든 지금 잠실 세내역 근처에 있는 리센츠 교통, 공원, 테마파크, 운동장, 학교, 편의시설, 접근성 등등 엄청 좋은 땅이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반영한 결과가 월세입니다. 월세. 월세만 보면은 가치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아파트, 오피스 이런 집합 건물들은 분석이 쉽죠. 월세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월세만 보면은 대략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실거래가를 보면은 42A 타입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 5월, 6월에 그 중에서 제일 고가 최고 가격을 찍었습니다. 쭉 보니까 2천에 220이 제일 최고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맞다 치고 제일 정확한 것은 여기 오래 사셨던 분이 아시겠죠? 대략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 그거 잘 모르니까 2천에 220이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봅니다. 매매 기준 가격 수익환원법을 써서 매매 기준 가격을 계산합니다. 최고의 위치니까 임대 수익률 4% 잡아줬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4%로 돌리면은 매매 기준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최고의 위치니까 4%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2천에 220 대입해서 돌려보니까 매매 기준 가격이 5억 8천이었습니다. 6억도 비싸다는 이야기 나오죠.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러니까 좋다 하지 마시고 좋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녹아 있는 것이 월세다. 수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좋은 거 알겠는데 얼마나 좋은가 한번 돌려보면은 적정 가격이 나옵니다. 월세를 통해서 적정 매매 가격을 구할 수가 있고 요거 계산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수한다. 그것은 거의 경제적 자살 행위에 가깝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